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7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경기 침체 관련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경기 침체가 오면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다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맥상으로 봤을 때 58K를 한번 찍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면서 다시 레이트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새벽에 58K를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찍으면서 이제 레이트 숏 포지션에 있던 물량들을 모두 청소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밑으로는 54K부터 56K까지 아주 강하게 롱 포지션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일부 상승했던 거는 미국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그 부분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 양수로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8K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배율이 많아지게 되면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그걸 먹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잠깐 상승을 하고 그 부분을 모두 정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선물 포지션을 너무 세게 가져가는 건 좋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걸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2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은 양이긴 하지만 유출보단 유입이 있다라는 건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이 있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이 됐고 숨통이 튀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이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거래 볼륨량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볼륨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블랙록이 거래를 하면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블랙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는 블랙록이 굉장히 힘겹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정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8K와 60K 사이에 아주 많은 기술적인 지표들이 겹쳐 있고 라인에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58K부터 60K 사이를 어떻게 뚫느냐가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이 조정이 추가적으로 온 다음에 반등을 하냐 아니면 그냥 바로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단기적인 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아주 많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과는 반대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과는 연동이 돼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스닥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나스닥과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이 좋았을 때는 비트코인은 2024년 한정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데 금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를 보일 때 비트코인이 좋지 못한 성과를 보였고 오히려 이제 금이 또 좋지 못한 성과를 보일 때는 같이 좋지 못한 성과를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24년 한정으로는 그냥 좋지 못할 때는 좋지 못한 자산을 다 따라가고 있고요. 그 자산이 좋아지게 되면 비트코인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가 좋을 때는 역의 상관관계, 나쁠 때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장이 일부 개선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발표는 예상을 하기로는 이전치보다도 더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2.5%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준 같은 경우는 2%대의 물가를 유지하는 게 목표였고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예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CPI가 내려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세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게 나오면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의 그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게 오늘 CPI가 발표가 되는 거에는 적당한 그러니까 뭐 컨센처럼 한 2.5%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조금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 상황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뭐 비트와이즈의 CIO인 매트 호건 같은 경우도 거시 경제 상황 봤을 때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이제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의 흐름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다 이제 덮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 비트와이즈의 CIO의 매트 호건 같은 경우는 가시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4분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선이든 금리 인하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돈이 풀리고 이제 확실해지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뒤에 이 숫자로 과연 언제 투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금리를 선반영을 하는데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여요, 금리 인하보다. 근데 보게 되면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채권 시장이 이제 먼저 하락을 하고 뒤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데,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제 동결된 상태인데 9월 중순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겠죠. 이 부분이 내려오게 되고, 내려왔을 때는 경기 침체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건 자산 시장에 있었을 때 그냥 자산 시장 가격이 많이 내려오는 것들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부분 관련돼서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 자산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주식 시장이 많이 빠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후에 많이 빠지고 이후에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이미 하락만큼 큰 폭의 하락이 이미 있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4년도 8월 달에 우리가 마이너스 10% 넘게 하락을 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진짜 위기다라고 하면서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때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자극했던 게 샵률이 드디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재미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묶어서 여러분들께 통합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빠지는 이 순서가 있는데, 이미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샵룰 때문에 이미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샵룰이 전체 그러니까 실업률, 고용 관련되어 있는 실업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이대 프라임 에이지의 논 임플로먼트 레이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실업률을 보게 되면 이게 25세에서 58세거든요. 요때 나이대 가장 경제 인구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이 인구대를 보게 되면은 샵룰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실업률이 꺾였다 라는 거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거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실업률 공부까지 하게 된 줄 몰랐는데, 실업률 관련돼서 에이지별로, 나이별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스테이트별로 이 실업률에 대해서 분석을 한 자료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경기 침체가 오고 너무나 많이 이제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안을 까보면 그러니까 주별로도 다르고요. 또 그러면서 나이대별로도 다른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15세에서 17세인가부터 그 어린 나이대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해가 나이대가 돈 벌려고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실업률이 거기가 높아졌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이 샵룰이 적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프라임 에이지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놀랍도록 무섭게 선반영이 됐고,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한번 통과를 시켰다라는 의견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분명히 이야기가 더 나올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과연 시장이 그런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 중에서도 트럼프와 해리스가 대선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해리스보다 당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코인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기 한정돼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관련돼서는 경기 침체가 가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은 정말로 경기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덤빈 결과가 성적표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중국은 뭐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정도로 많이 내려왔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불황이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중국 정부의 돈 풀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스인플레이션도 아닙니다. 그냥 디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중국 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센 부양책이 나와야 되고 이 엄청나게 센 부양책은 결국 글로벌 유동성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이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제 자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온 자료인데 이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이 격시차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시차를 두고 올라간다. 시기가 올라가는지를 지켜보기에 아주 좋은 자리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시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달러와 일본 엔화의 이 환율 가치 등락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될 거다라고 했던 시기가 요때예요. 8월 5일 날 요때 이제 엔화가 굉장히 달러 대비 이렇게 쭉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 다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전달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자산시장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같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지 시장이 한 번 더 내려가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 엔화를 보면서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엔화는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고 시장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때 가격으로 변했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조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봤을 때 이 분위기가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2022년도 말 2023년도 9월 이때의 분위기랑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관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정말 뭐 경기 침체가 이미 올 거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이제 하락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그 시기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은 기지개를 펴면서 이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과 같아요. 제목에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5월부터 9월까지 투자하는 투자 수익과 9월부터 4월까지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을 비교하는 거. 이 두 개를 나눠 가지고 투자했을 때 어떻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 자료인데요. 5월부터 9월 달까지 비트코인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투자를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61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5월에서 9월에만 투자했을 때. 근데 10월부터 4월까지 투자하게 되면은 1365만 6천% 이상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언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 이 조정을 견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입니다. 이 5월부터 9월 달 좋지 못한 시기에 투자하는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비관론이 시장을 정말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4월까지 투자했을 때는 엄청난 투자 수익을 봤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비관론이 지배하는 시기에 오히려 준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 지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